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시기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이제부터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을 한시의 나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활한 시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탐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원 지역을 흘러가는 황하, 그리고 남방을 흘러가는 장강을 동선으로 삼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장강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하늘의 창고로 불리는 풍요로운 도시, 사천성의 중심 도시 성도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중국 서남지구 사천분지 서부 성도평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세가 평평하고 물줄기가 종용으로 흘러서 농업이 활달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천부, 하늘의 창고로 불렸습니다. 성도는 유서 깊은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성도의 성도는 도성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어진 정치가 베풀어져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역대로 7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정했고 당나라 이후로 공상업이 크게 발달해서 장강 하류의 양주와 함께 최고의 상업도시가 됐습니다. 진나라 때 최대 수리 공정인 도강은 제갈량을 모신 무사, 그리고 시성 두보가 살았던 두보 초당 등 수많은 명승 고적이 있어서 성도는 언제나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오늘 먼저 들려야 할 곳은 성도 북쪽의 강유 짱여우라는 도시입니다. 성도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강유시 청년진에 시성 200의 고향집 농서원이 있습니다. 당나라 서쪽 변방 쇠엽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백은 5살 되던 해 아버지 이객을 따라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집에서 이백은 25 나이가 될 때까지 생활했습니다. 25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천지를 주유하던 이백이 61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토록 그리워했으면서도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한 고향집입니다. 소년 이백의 동상이 굽어보고 있는 그의 고향집 농서원 뜰에 서서 그 유명한 정야사를 읊조려 봅니다. 정야사, 고요한 밤의 그리움. 상전 명월광 의시시상상 거두망 명월 저두사 고향. 상전 명월광 침상머리 밝은 달빛 의시시상상 땅에 서리가 내렸나 했네. 거두망 명월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저두사 고향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광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언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짧은 시는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읊는 시입니다. 이 시가 나온 뒤로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타지를 떠드는 사람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리운 밤이면 마치 주문처럼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운율을 타고 흐르는 맑은 눈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양지심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의 창작백은 이렇습니다. 25 나이에 이백은 아버지의 큰 후원으로 만관의 거금을 허리에 두고 중원 지역으로 벼슬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큰 돈을 2년 만에 다 탕진하고 맙니다. 돈이 떨어지자 벗들도 떠나갔고 이내 병이 찾아와서 그는 양주의 허름한 여관에서 병든 몸을 뒤척이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떨어지지 않는 신열로 가물가물 겨우 잠든 이백은 자신의 더운 이마를 어루만지는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너무나 익숙한 손길을 느끼고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밝은 달빛이 온 방을 가득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백은 고향의 어머니가 달빛을 찾아온 것을 직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태백성 샛별을 꿈꾸고 낳은 별의 자식이 아니더냐? 어째서 그렇게 절망하여 누워있느냐? 어서 일어나 너의 꿈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걸어 나가라. 달빛에 이끌려서 여간방을 나서 마당으로 나갔더니 달빛은 온 천지에 마치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던 이백의 고개가 떨구어지고 고향집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한동안 흐느끼던 이백의 입술로 천고의 식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토 왕민회 디토 스구샹. 달빛에 스민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이백은 병든 몸을 일으켜서 다시 푸른 꿈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호북성의 알육이라는 곳의 재상 가문의 허씨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백은 아내 허씨를 데리고서 알육 교유에 있는 벽산으로 들어갑니다. 푸른 산 벽산.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자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젊은 놈이 무슨 생각으로 이 궁벽한 산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재상 가문에 들어가더니 대를세로 들어가더니 놀고 먹자는 심산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 그 유명한 산중문답, 산에서 묻고 답하다라는 시입니다. 무녀하사 서벽산 소이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산중에서 묻고 답하다. 무녀하사 서벽산 내게 묻길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냐 하네. 소이부답 심자한 웃으며 답 안 해도 마음은 절로 한가롭네. 도화유수 묘연거 복사꽃 물길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별유천지 비인간. 하늘 땅 새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여라. 원유何时 치비산 샤월부다 신즈센桃花流水摇然去别有天地非人间。 제목이 산중에서 속인에게 답하다라는 산중 답 속인으로 된 판문도 있습니다.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산속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속인의 질문은 신란에 가깝습니다. 그가 이백의 가슴에 담긴 큰 꿈을 알 리 있겠습니까? 그의 겨드랑이에 붕새의 큰 날개가 날로 자라고 있음을 알기나 할 것입니까? 무엇을 일일이 설명하랴, 설명해 준다고 또 이해하랴? 그저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속인들의 저열한 평가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긍심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속이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는 이백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끝까지 대답을 듣고 가겠다고 오기를 부릅니다. 마침내 이백이 손을 들어 집 앞을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면서 답 아닌 답을 합니다. 복사꽃 아득히 흘러가는 저 시냇물을 보시오. 복사꽃 꽃물결은 이곳이 중국의 전통적인 이상향인 도화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옛날 무릉의 한 어부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복사꽃이 무더기로 줄지어 떠내려오는 신비로운 물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 이 어부는 그 물줄기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물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조그마한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으므로 배를 버려두고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너머에는 수백 년 전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무릉도원이죠.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로부터 복사꽃 물결은 이상향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곳은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는 곳, 당신의 속세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한 속세의 관점이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속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를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감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벽산이 궁벽한 산골 마을일 뿐이겠지만 이백에게 있어서는 벽산은 자신의 꿈을 빚어내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산골 마을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이나 축내고 있는 건달로 보였겠지만 이백은 지금 이 벽산에서 온 세상을 덮을 큰 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백의 집 앞을 지나서 아득히 멀리 흘러가는 복사꽃 물결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보면 그 꿈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복사꽃 물결을 이백의 시문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온 세상을 자신의 시의 물결로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큰 꿈입니다. 이곳 벽산은 그의 시의 물결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마지막 구절은 복사꽃 물결이 나의 시의 물결이 되고 이 나의 시의 물결이 닿는 곳마다 다른 하늘, 다른 땅이 열리리니 그곳은 더 이상 옛날 세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긍정성 때문인지 훗날 이백의 시는 과연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시가 닿는 기슭마다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동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에는 또 이백처럼 스스로 궁벽한 벽산을 택하고 그 벽산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말없이 아득히 멀리 향기로운 복사꽃 물결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보내는 향기로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것이겠지요. 이백의 산중문답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천년 전에 준비된 노래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한시기행은 사천성에 이백의 고향 청년진을 다녀왔습니다. 이백의 평생의 그리움이었던 고향집에서 그의 사향시, 천년의 사향시 정야사를 함께 읽었고요. 젊은 이백의 아름다운 꿈을 담은 산중문답도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강을 따라가는 두 번째 여행입니다. 장강 삼엽 초입에 자리한 유서 깊은 백제성을 찾아갑니다.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 백제성은 시의 성으로도 이름난 인문여행지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